남자는 V8이지 연비가 엄청 좋아요. 인젝터가 2개나 더 있기 때문에 힘은 진짜 남아 돌아요. 근데 볼보는 무식한 상남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차량에 대한 장점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화물차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런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 스카니아는 내부가 엄청 안락하죠. 넓고 수납장 크기도 큼직큼직하고, 제가 새 차를 뽑았을 때 이제 지인분들이 제 차 구경한다고 올라와서 막 수납장 열어보고 했는데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와 수납장 진짜 크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스웨덴에는 770마력 더 높은 차량도 있는데 그 차량은 이제 국내로는 수입이 안 돼가지고 환경 규제, 뭐 배출가스 그런 기준 맞추다 보면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제일 높은 사양이 현재 650마력인 차량이죠. 사실 원래 스카니아는 계획에 없었어요. 계약을 넣어놓기는 했지만 볼보에서 25주년 한정판 에디션이 출시가 된다 그래가지고 볼보를 계약을 넣어놨는데, 공개가 됐을 때 색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무리 한정판이라는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차 디자인 중에서 큰 요소를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지만 색상도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스카니아가 끌려가지고 스카니아를 계약했죠. 그 한정판 색상은 무슨 색이었나요? 밝은 파란색인데 이거 사진이 있는데 제가 별명을 붙였거든요. 백산수 에디션이라고. 백산수 에디션. 네. 저희는 차 색상이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차 색상에 맞춰가지고 그 차의 별명을 짓거든요. 볼보의 보라돌이라는 차량도 있고, 그다음 뭐 벤츠의 메로나 이런 식으로 색상을 가지고 이제 차의 별명을 붙이죠. 오렌지 볼보 하면 뭐 몇 년식에 뭐 몇 마력 이런 게 저희는 딱 나오거든요. 승용차를 설명을 할 때는 이 차는 몇 년식이고 뭐 배기량이 몇 cc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메로나 벤츠야 이러면은 430마력에 뭐 몇 년식 이런 게 다 나오죠. 남자는 V8이지 8기통이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가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감성 그런 게 있다는데 아직 모르겠고, 일단은 일반 6기통 차량들에 비해서 인젝터가 2개나 더 있기 때문에 힘은 진짜 남아 돌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오르막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무겁게 싣고 오르막을 올라가면은 이 차도 90에서 속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기어가 떨어질 만큼 그 정도로 힘이 부족하진 않아요. 진짜 넘쳐요. 볼보 500마력을 탔는데 현재 차량과 비교하면 150마력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말로 해서 150마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그 전에 제가 500마력을 타고 다닐 때 똑같은 짐을 싣고 같은 동료차인 460마력 차량과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악셀을 좀 꾹 밟으면은 그 차가 저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40마력 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150마력 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차량의 특성이 일단 같은 스웨덴 차지만 너무나 달라요. 비유를 하자면은 스카니아는 차가 되게 여성스럽거든요. 뭐든지 작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근데 볼보는 무식한 상남자 그런 느낌이고, 볼보 하면은 장비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뭐 건설 장비라든지. 근데 제가 볼보 차를 느끼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장비를 끌고 다니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데, 스카니아를 타면서 느낀 거는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구나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차와 장비의 차이라고 했는데, 스카니아 500마력, 볼보 500마력 이렇게 똑같은 마력수로 치더라도 스카니아 500마력이 볼보 500마력을 따라가질 못해요. 이거는 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세팅의 차이인 거죠. 대신에 스카니아는 똑같은 마력이라 하더라도 볼보 500마력에 비해서는 힘을 잘 못 쓰지만 연비가 엄청 좋아요. 세팅이 연비 위주의 세팅이라서 마력을 똑같이 쓰더라도 힘 위주보다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제가 볼보 타면서 느낀 게, 화물차가 아무리 브레이크가 짐이 무거워서 밀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스카니아를 타보고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볼보가 브레이크가 굉장히 강력하구나. 스카니아는 제동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고, 브레이크 하나는 볼보가 1등인 것 같아요. 미션에 기어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볼보는 똑같이 속도를 90으로 달려도 스카니아는 RPM이 1200rpm이 나오고 볼보가 한 1300rpm 정도가 나올 텐데, 이 100rpm 정도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물론 차가 뭐 같은 부품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기어비라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보통 볼보는 중고속 대우라 그러고 스카니아는 초고속 대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려도 엔진의 부하가 좀 덜하죠.
제가 스카니아를 사기 이전에 540마력과 650마력 모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놓고 뭘 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마음은 650마력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제 540과 고민을 했던 이유는 유지비에 대한 차이예요. 8기통이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40마력을 갈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뭔가 후회할 것 같아서 650마력을 뽑았는데 타보니까 연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8기통에 이 정도면 할만하지. 볼보랑 연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저는 국산차를 사고 싶진 않았어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막 엄청난 갭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물론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국산차가 뭐 더 사설도 많고 편하겠지만, 요즘 수입차도 사설술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연비도 좋고, 현대차의 그 마력수는 흔히 얘기하는 뻥마력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볼보 500을 타고 다닐 때 현대차의 540마력이 저보다 40마력이 수치가 높은데도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타던 볼보는 제가 새 차를 뽑은 게 아니고 중고를 뽑았었는데, 볼보를 사야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중고를 사려면은 연식이라든지 차량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제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 벤츠를 사고 싶었는데 볼보가 그나마 좀 가격도 그렇고 좀 괜찮은 매물이 있어가지고, 볼보라는 브랜드라기보단 이 차 괜찮다, 중고치고 깔끔하다, 그래서 중고를 선택을 했죠. 힘 아닐까요? 또 다른 거는 뭐 스카니아 540도 있고 뭐 500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타는 모델에만 이렇게 이 포인트, 감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조수석에 보면은 8기통 엠블럼, 이렇게 문을 열면은 야간에 바닥으로 빛을 비춰주는 LED가 있는데, 다른 차량들은 그냥 스카니아 로고가 있지만 8기통이라고 V8 그런 LED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 색깔 자수들 스티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8기통, 이건 정말 감성적인 거죠.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차량에 대한 장점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거울의 배치가 잘못됐다 해야 되나? 그 볼보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최소화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보면은 지금 조수석의 모서리 부분이 잘 안 보여요. 화물차는 어차피 조수석이 사각지대지만 지금 앞에 전면에 보조미러 보면은 전면이 보일 뿐이지 조수석 쪽 측면 쪽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저기 각도를 최대한 조수석 쪽으로도 꺾어놨는데도 좀 사각지대가 좀 있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제가 현재 끌고 다니고 있는 샤시 트레일러의 브랜드는 콜로만이라는 브랜드고, 터키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트레일러도 각 메이커들이 많은데 선택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화려해요. 그 디자인 하나만 보고 샀는데, 저는 이제 마인드가 어차피 트레일러는 엔진 미션이 달린 게 아니고 불러만 오면 되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자 해서 콜로만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구매했던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할인 이런 거는 없었고 영업사원의 서비스 그런 게 있었는데, 부가세 환급하고 하면은 한 4,500 정도에 구매했죠. 콜로만 샤시가 혹시 뭐 장점이 있나요? 다른 샤시들에 비해? 이거는 모든 브랜드가 거기서 거긴 똑같은 부품이 들어가요. 와부코 제품. 껍데기만 다른 거죠. 소나타랑 K5랑 다 똑같잖아요. 껍데기만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디자인만 보고 선택했어요. 풀옵션이라 딱히 제가 뭐 샤시에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거는, 그러면 샤시의 옵션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뭐 배선들이라든지 수입산 배선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휠이라든지 타이어 이런 것도 옵션이고, 옵티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기능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샤시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샤시를 조작할 수만 있는 이제 공기계인데, 여기 지금 트레일러 선택, 이 샤시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축 하중이 현재 지금 저는 3축이기 때문에 1축, 2축, 3축이 있는데, 1축, 2축, 3축에 1.7톤씩 찍힌다는 정보들도 나오고요. 샤시의 높낮이를 제가 아까 차를 주차를 하면서 이제 도크 높이에 맞춘다고 조절을 했는데,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샤시의 경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도 볼 수 있고, 지금은 평지이기 때문에 0.0도라고 뜨고 있고요. 축을 올리고 내리고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1축과 3축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축이 내려갑니다. 지금 차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 것도 되고, 트레일러 정보, 뭐 고장을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마일리지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차를 샤시를 구매를 하고 나서 현재 10만 킬로 탔다고 이렇게 뜨네요. 이게 샤시는 계기판이 없기 때문에 몇 킬로를 주행을 했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로 다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뒤로 가라고요?
이제 컨테이너 문을 닫으려면 문을 닫을 텐데 이게 실이라고 하는 건데 잠금 장치입니다. 이걸 이제 채워야 되는데 여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자의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다른 번호랑 겹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게 작업이 끝나면 요거를 채우고 나서 이게 다른 나라에 수출이 갈 때까지 문이 열렸었는지 안 열렸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도착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출발할 때와 번호가 다르다. 그럼 중간에 컨테이너 문이 한번 열렸었다는 거겠죠. 출고가가 2억 헤드만 2억 7,600만 원인데 거기서 할인 받고 사업자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도 받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옵션을 하나 넣고서 그게 2억 2,300만 원이에요. 너무나 좋은 차인데 차값이 비싸요. 금전적인 비용이 감당이 된다 하면은 무조건 사라라고 할 것 같아요. 힘이 좋은 게 뭐가 좋아라고 할 텐데 무거운 화물을 싣고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힘이 부족하면은 차도 힘이 부족해서 이제 빌빌대겠지만은 사람도 그 언덕을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사람도 피곤해져요.